인생역전 사주쇼 아브라의 사주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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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 네. 네. 어때요? M님은 어디 필리핀 갔다 네, 오셨다고? 필리핀의 보홀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섬이에요? 네, 섬이에요. 커요?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부 바로 옆에 있는데 예전에는 세부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직항이 생겨가지고 가기 쉽게 갔다 왔어요. 한국 사람은 많나요? 한국 사람이요? 네. 공항 자체에 네. 비행기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패키지로 가신 거잖아요. 네, 패키지로요. 뭐 막 이거 보석시장 막 이런 데 많이 데리고 가요? 아니요, 안 데려갔어요. 그러면 한 번, 마지막 날 한 번. 그럼 다 그 안에서만? 네. 호텔에서? 네, 호텔 가고 뭐 그냥 뭐 옵션 해서 어디 호핑 투어 같은 거 하고 돌고래 보고 거기서만 사는 원숭이도 보고. 재밌었겠네요. 네, 재밌었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그 보라카이가 폐쇄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이 떠오르는 관광지고 아직은 로컬스러움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지금 빨리 다녀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해요.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셨어요? 네, 그럼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스쿠버 했어요, 스쿠버? 스쿠버는 안 하고 그냥 스노클링 정도? 스노클링? 네. 자유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그냥 네. 아니요. 대답하기 싫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한가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바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늘 바쁘셨잖아요. 자유님 사주 팔자가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한가해야 되는데 왜 바쁘지? 아무튼 저는 뭐 그냥 잘 지냈습니다. 뭐 제 안부야 늘 똑같아서. 저는 요새 그냥 석촌호수를 좀 뛰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가면은 첫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만날 수 있죠, 저녁에. 예. 오세요. 근데 펜하고 종이 들고 가야 되겠네, 사인 받으러. 근데 막 뛰고 있어가지고 못 뛰는데 보고 옆에서 같이 그럴 수 뛰면서. 있죠. 그런가요? 옛날에 그 생각하니까 옛날에 전지현 생각이 나네. 왜요? 전지현? 청계산 가면 조깅한다고, 청계산 간다고. 사람들 청계산 가고 막 이랬거든. 전지현이요? 갈만하죠? 네. 전지현 보고 싶다. 저녁에 뭐 여기 잠실이나 아니면 뭐 각자 뭐 한강이든 어디 천이 흐르시는 곳 있으면 열심히 뛰세요. 운동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0월 달에 마라톤 대회도 10km. 10km? 네. 진짜 10km가 20분 후반대를 뛰더라고요. 입상하면. 굉장히 빠르네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네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할 속도로 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마라톤은 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약간 중독되던데. 네, 진짜 맞아요. 중독되던데요? 저는 중독이 안 됩니다. 다른 거 하다가 마라톤 하면 계속 글로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하는데도 못 뛰면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쾌감이 나오나 봐요. 네, 몸이 찌부도하대요, 안 뛰면. 근데 저는 아닙니다. 그냥 이거 또 뛰고 있네 내가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뛰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 뛰고 난 다음에는 되게 기분 좋잖아요. 이게 나른해지고 이러는데 근데 너무 진이 빠져서 여름이니까 진짜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진짜 진이 빠져요. 헌혈 해봤어요, 헌혈? 해봤죠 저는. 헌혈하면 나른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고3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혈하고 쓰러져서 그래서 헌혈할 생각을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헌혈 안 했어요? 네, 무서워서. 한번 해보세요. 쓰러질까봐. 안 쓰러져요. 네, 나른해요. 좋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요번 달이 기미월이잖아요. 네. 다음 달이 경신, 그 다음 신유. 그래서 제가 그 단식 카페에 한번 가입을 해봤어요. 네. 네이버 카페 중에 단식을 해서 식상을 한번 그걸 해볼까. 한 21일 단식이 최고 좀 길게 하는 거더라고요. 21일 동안 안 먹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한번 몸을 리셋을 한번 해볼까. 첫쌤이나 엠님이나 안 왜요? 하는 게 없네, 두 분. 뭐 배틀해요, 배틀? 근데 이게 나 이거 했다? 그러니까 배틀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단식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이 항상 좀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 나이까지 쓰면서. 그렇다고 하던데. 네. 그 정도 한번 몸을 쉬게 하면 어떨까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게 되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 인물 탐구. 네. 오늘은 와 기대돼요. 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이고요. 그녀의 현존하는 이름은 가수 백지영입니다. 진짜 이분은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이분도. 아직까지도 가요계 디바죠. 디바로 있고 계속 그 디바가 될 것인지. 이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2015년 5월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5월달에 무려 3년 넘은 방송에서 그때 정석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딱 들어맞았죠. 현재 운에서 정석원 씨가 24살부터 운이 좋아지긴 했어요. 조금씩. 그러면서 결혼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약간 34살 넘어가면은 좀 더 많이 나빠지는 건 있어요. 부부궁합이. 그러니까 정석원 씨 운도 나빠지면서 부부궁합이 이제 나빠지게 된다. 그 10년간만 좀 더 버텼으면 좋겠어요. 40대 중반 이후에는 정석원 씨가 좀 일도 잘 풀리고 운도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좀 더 버티고 넘어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때 만약 백지영이 제 방송 들었으면은 다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제 방송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듣고 잘 넘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들어서 백지영이? 그때 듣고 뭐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극복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조금만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 방송을 진짜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꼭 들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꼭 전해주세요. 백지영 지인분들은. 그래서 오늘 백지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백지영이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강남 쪽에서 살았나봐요. 명문초등학교 뭐 다 나왔더라고요. 서울 일원초등학교. 수서 쪽에 있는데. 지금도 좀 돈 있는 집안 다니는 데 아닌가요? 자유님이 어디서 학교 다니셨죠? 저요? 저는 영등포 쪽에서. 영등포 쪽이셨구나. 양재동이랑 좀 멀었어요. 그 다음에 진선여중도 다 강남이에요. 거기 있어요. 개포동 쪽에. 그 근처에. 그렇게 많이. 강남 사는 여자였네. 그거 좀 있는 집이지 뭐 사실은. 그쵸. 아주 가난한 집 태생은 아니에요. 76년생인데 그래도 그때 이제 막 개발되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76년생이면 뭐 좀 살았단 얘기죠. 그 다음에 공부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경희사이버대학교 다녔고 이런 식으로 좀 강남에서 계속 좀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일찍이 좀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지 않고 끼가 있었는데 라이브 클럽에서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록음악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 당시 때 딱 보면은 현 시절처럼 이렇게 트레이닝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거쳐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요즘처럼 그렇게 데뷔 안 했냐라고 하면은 그건 그 시절을 잘 몰라셔서 그런 거지. 길바닥에서 노래 부르다가 데뷔한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옛날은 다 그렇게 데뷔를 했어요. 보통 나이트클럽이나 문나이트에서 데뷔하고 막 있잖아요. 되게 잘 풀린 것 같아요. 별로 무명 시절이 없이 바로 그냥 거의 떠버렸으니까. 그 다음 뭐 97년도에 트로트 보이스로 데뷔했다는 건 유명하죠. 트로트 보이스. 전 모르는데. 아,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백지영 하면 대시. 그거는 이제 1집이고 1집 나오기 전에 와 1집부터 그럼 뜬 거네? 댄스 트롯 보이스라고 99년 1집에 정식 솔로 가수로 데뷔를 했죠. 그때 이제 선택이랑 부담 노래 아시죠? 네. 1집부터 떴구나. 엄청 떴죠. 1집이.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운이 좋은 건데 그때 1집을 프로듀스한 사람이 그 비디오를 매니저였잖아요.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매니저가 아니라 프로듀서였어요. 1집을 프로듀스한 사람과의 김시원. 김시원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거 가명이래요. 아, 그래요? 가명이고 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좋지 않은 거. 그럼요. 당연하죠. 오히려 그 사람과 근데 인연이 안 됐으면은 과연 뜰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있죠. 그 당시 때 근데 그런 좀 많았어요. 그렇게 동영상에 나온 게 오연경도 있었고
그쵸. 네, 오연경 씨도 있었고. 오연경하고 백지영밖에 모르겠는데 또 있어요? 유명 연예인은 그 두 명이 가장 컸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프로듀스나 매니저가 연예인 한 명 키우기가 돈이 되게 많이 든대요. 네. 그런데 좀 뜨면은 다른 소속사로 가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그런 걸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해놓고 그렇게 인질처럼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건 핑계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그냥 둘이 좋아했다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연인끼리도 요새도 많이 찍는데 그런 거 그냥 유출만 안 될 뿐이지. 그냥 처음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일이 잘 됐으니까 또 만나서 일이 워낙에 잘 풀렸으니까 그냥 좋은 감정이 있었겠죠. 이걸 너무 막 그런 악질 범죄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별게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유출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저는 이제 양쪽 백지영 쪽은 그 사람이 유출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검색을 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유출하려는 건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돈 문제가 많았는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는 후배한테 이거를 맡겼는데 그 후배가 유출을 한 거라고 그걸 왜 하더라고요. 맡겨? 헤어졌으면 없어졌던지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뭐 설에 의하면 걔가 외국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쵸. 뭐, 사실은 알 수 없죠. 네, 저도 몰라. 그거는 모르는 거야. 일단 피해자는 남자 쪽보단 여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아지면 그 당시에는 되게 충격이었지만. 그럼요. 지금 따지고 보면 아니 그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단순히 그냥 그게 동영상으로 찍혀서 유출이 됐다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른다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란 얘기지. 사실 뭐 다 비슷하게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뭐. 아, 그런가요? 아니, 누구는 뭐 그런 거 안 하나? 그러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너무 그 시절에서는 좀 충격이었죠. 아니, 그런 게 유출된 게 충격이지. 네. 사실 그런 행위 자체는 뭐 다들 하잖아요. 뭐 그럴 안 수도 하나? 있죠.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뭐 다들 하는 건데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주면 그렇죠. 참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유명 연예인이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약간 각도만 바꾸면 사실 별일은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 시대상이 컸죠. 그때 당시에 시대상이 왜 그랬냐면, 갑자기 인터넷이 갑자기 설치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도 유출이 될 리가 없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막 되면서 그런 것들이 빠르게 유출이 되고, 사람들이 빨리 좀 충격을 받은 거지, 그게 만약에 인터넷이 없는 시절이었으면요, 그게 그렇게 퍼졌을 리도 없고요. 그랬다라고 보죠, 사실은. 얼마 전도 아니죠. 에일리가 네. 나체 사진, 동영상도 아니고 나체 사진만 찍은 건데, 네. 그걸로도 문제가 컸었잖아요. 문제가 크진 않았죠. 근데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네, 나오잖아요. 그냥 덮였죠. 네. 네.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는 네, 거죠. 사실 그게. 따지고 별거 아니지.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외국은 진짜 많아요. 미국은. 많죠. 엄청 제니퍼 많아요. 로페즈도 네. 뭐 노출이 된 사진 이런 것도 많았었고. 제가 봤을 때 서양 웬만한 유명 여배우들도 거의 다 있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 흔합니다. 그게 옛날에는 좀 그렇지만 요새는 점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조차도. 저도 그래도 아직은 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정치에서도 이용을 할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자기 있죠. 덮으려고 이슈로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예전보다 분명히 이펙트는 적다고요. 그쵸, 예전보단 네, 적죠. 네. 왜냐면 더 흔해졌으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자극적인 게 흔해져가지고,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에일리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나와서. 아유, 에일리 멋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가 2000년 11월 때였고요. 비디오가 나온 게. 이게 되게 짧은 게 뭐냐면, 1999년에 1집을 냈어요. 이 집에서 네. 그 1위 곡이 나왔잖아요. 네. 그 대시하고 네. 새드 살사 두 개가 딱 나왔잖아요. 네. 그게 대박이 났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몇 달 후에 사건 터졌으니까. 되게 금방 터졌어요. 네, 충격파가 그러니까, 컸지. 그 시점이 되게 짧았어요. 우리가 받은 임팩트는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지영이 인기를 얻으면서 얻는 임팩트는 굉장히 컸었는데 저는 그게 꽤 된 줄 알았어요.
이거 정확히 연도를 보기 전까지 그래도 한 3년 5년 전성기가 있었나 하고 봤는데 불과 1년 좀밖에 안 됐던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임팩트가 큰 거였죠. 네, 그 당시에 그때 뭐 댄스 또 죽였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엄정화, 이정현, 박지윤, 김현정 그런 식으로 솔로 여가수가 막 인기가 있었을 때라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막 MP3도 많이 나왔을 시절이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아까 자유인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MP3, 그런 얘기 예, MP3 시대를 사셨는데 자유인님 공대생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왜 MP3를 안 만들었냐 했는데 했더니, 만드셨다고. 야,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이런 거 만들고 그냥 버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MP3도 있었고 MD라고 아세요? MD? 아니요. 미니 디스크라고 그런 것도 조그만 네모난 게 있는데 MP3의 단점이 용량이 되게 적었어요. 32메가, 초기 모델 막 8메가, 16메가 이랬는데 MD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음기 기능이 있어서 잭으로 녹음해서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디스크 하나에 막 20곡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거 좀 비쌌거든요. 20곡. 내가 갖고 싶었는데. 너무 옛날이다 진짜.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마이마이로 너무 갖고 싶었지만 마이마이 썼습니다. 예. 왜 있는 사람들은 적었었잖아요. CD. CD? 예, CD 들고 다니는 플레이어. CD. 예. 맞아요. CD 플레이어는 근데 CD를 사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게 좀 아까웠죠. 근데 MD는 진짜 갖고 싶었는데 MD가 그 당시에 한 3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30-40만 원. 이거 얼마 안 하고 좋으셔. 다 죽었을 거예요, MD도. MD가 오래 못 갔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MP3가 용량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더 MP3가 훨씬 좋았죠. 그런 거. 아, 기억 안 나세요? 네. M님은요? 전 아이팟만 기억나요. 아이팟은 최근이잖아요, 그래도. MD 잘 기억 안 나는구나. M님의 20대가 궁금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카세트 큰 걸 갖고 다녔는데 큰 거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무거운데 들고 다녔다고요? 그거를 이제 딱 어깨에 매는 거 몰라요? 알아요, 봤어요. 영화. 근데 초등학생이 그러고 다녔다고요? 동네 양아들이 그거 그런 거 보는 아니야? 언니 오빠들이 들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도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 이거를 딱 들고 어깨에 매주고 음악을 틀어줘야 이제 컴백홈 정도는 틀어줘야 이제 진정한 이제 수학여행의 느낌이 나오는. 잘 공감이 안 돼. 네. 야, 우리 또 정 원장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절 얘기할 때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섹스 비디오가 유출되면서 전성기가 되게 하락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고난의 시작.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백지영 사주를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백지영 이제 예전에도 풀었지만 다시 읊어드리면, 본원이 병진년 신묘월 병자일주고요. 차력법이 병진년 임진월 병호일주예요. 예전에 제가 방송했을 때, 백지영 사주 너무 별로라. 네. 좀 별로라, 이게 사주가 의심되네요라고 했지만, 별론 건 맞아요. 사실. 왜냐면 본원을 봐도 그렇게 좀 좋은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이 백지영의 과거를 훑어보면서, 이 사주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고생도 많이 하고 사건도 많으려면 이 정도 사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생년월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력법 쪽 보면은 병호 일주에 임진월 이런 식으로 관을 깨는 전형적인 상관경관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나 이런 사람이랑도 좀 남자 관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사주예요. 젊었을 때는 더 트러블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백지영이 그래도 아까 우리가 초반에 강남 출신이라고 얘기한 게 되게 중요 요건이에요. 왜냐면 이 사주가 실제로 강남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이런 연예계 생활은 절대 안 됐을 겁니다. 이 사주로는. 가능성 있는 얘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도요? 네, 택도 없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가수가 되려면 주로 강남 지역에서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송파, 강남 그런 지역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지방이다, 부산 맞아. 출신 이러면 아예 예쁜 애들이 압구정 로데오에서 길거리 맞아요. 캐스팅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회조차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난 지역에서의 굉장히 많은 이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죠. 그리고 사주상에서 과감하게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성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약간 센 언니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이사주는요, 지방이나 이런 데였으면 약간 화류계 유형과 더 가까워요. 화류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자영업 하는 약간의 좀 그런 자영업 유형에 좀 가까운 사주기 때문에, 지역 탓이 아주 좋게 작용했다고 보죠. 네. 월주에 신묘가 있는데, 나도. 아, 자유님도? 왠지 내 사주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자유님은 그래도 그 영등포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히. 영등포 출신도 괜찮지 않나요? 영등포도? 강남에 비하면 약하죠. 에이, 그래도 뭐 영등포면.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사건 이후에 2001년, 2003년에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2년 있다가요? 예. 되게 1년, 거의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맞아요. 네. 되게 금방 나왔어요. 금방 나왔는데, 망했죠. 망했어요? 완전 망했죠. 2001년, 2003년 둘 다 망했어요, 앨범 자체가. 그게 내가 알기로는, 네. 그 소속사랑 계약이 돼 있을 때요. 몇 장 네. 내기로. 근데 그걸 안 내면 위약금 물어야 되니까 그냥 냈대요. 와,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얘는 되게 그래도 잘 버티는 애야. 강단이 있어. 네. 아이, 근데 실제 백지영은,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든 사건인데, 그거에 좌절하는 사주가 있고, 네. 좌절 안 하는 사주가 있는데, 백지영은 좌절 안 해요, 이 사주가. 좌절한 사주 같지는 않아. 예, 신경, 그래도 당연히 썼겠지만, 충격을 그 정도로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일주 성향도 있는 건가요? 그쵸, 전체 사주 모양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약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약금까지 물거나, 뭐, 그런 걸로 좌절하거나 아니면 연예계 생활을 접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주가 연예계 생활을 접으면은, 그만한 수익을 올릴 만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연예인으로서 네. 굉장히 많이 벌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울 거예요. 꼭, 뭐, 음악성이 뛰어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돈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물욕 이런 관계도 있다. 2004년 뭐 계속 음악과 했어요? 네, 계속 가깝게 계속 했어요. 2006년에 이제 괜찮아졌죠. 사랑하는 때문에 앨범. 네. 이때 5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까지 좀 안 되다 3집, 4집까지 다 안 되다 5집에서 이제 사랑하는 때문에 1위 하고 이제 완전히 전성기 다시 돌아왔다고.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네. 이 백지영이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쉰 게 아니잖아. 쉬지 않았어요. 백지영은. 대단해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주는 안 쉴 것 같고 왜냐면 쉬어버리면 완전 더 잊혀지고요. 완전히 끝나야 돼요. 쉬면 오히려 저는 이 마인드로 가수 생활을 한 게 더 좋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센 여자라니까 진짜. 네.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런 사주상? 겪어도. 네. 성격이 좋거든요. 그 전에 그 궁상민, 이상민. 네. 그 보증도 한번 썼잖아요. 네. 맥정이요? 네. 그 다음에 뭐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궁상민 소속사에 들어갔는데 네. 궁상민이 안 되니까 보증을 써줬는데 그럼 보증금도 갚아줬겠네? 그 빚 좀 갚았겠죠. 궁상민 빚 좀. 그래서 되게 좀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러게요. 부분에서는. 예. 그러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실제 이런 분들이 성향 가지신 분들이 여자들한테는 인기잖아요. 같이 그렇죠. 좀 센 여자분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유형에 속해요. 실제 이 사주가. 현명한다기보다는 좀 낙천적 아닌가요? 낙천적이라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요. 생각은 뭐라고? 많고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다. 여기서 좌절을 하면은 완전히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는 사주는 아니에요. 약간 집요하기도 하고 의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의지가 있죠. 그래서 여자 병자 병호가 좀 그런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주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주가 만약에 지방이었으면은 자영업도 한다. 네. 그러면은 잘 안 망하죠. 그런 집요하게 좀 사업을 하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예. 이 본원 병자와 차력 병호는 흔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집을 또 냈고요. 그 다음에 7집까지. 7집에서 이제 총 맞은 것처럼을 했어요. 그 인기 진짜 많았죠. 네, 많았죠. 네. 사랑 안에도 굉장히 인기 많았고요. 네.
총 맞은 것처럼 전 백지영풍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유형이 아니라 전 백지영의 댄스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댄스였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발라드가 정말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잖아요. 아, 그래요? 원래 근데 노래 좋다 했었는데 백지영 사주는 댄스곡이 더 맞아요. 사주상? 네, 사주상. 약간 섹시 노래가 맞습니다. 그 인기를 얻은 거는 사실은 그 발라드였잖아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내 귀에 캔디도 있었고. 네, 그러네요. 실제로 발라드만 인기 얻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목소리가 그 사건 이후에 아주 깊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쵸. 제 생각에 그 사건 이후에 깊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죠. 술과 흡연을 많이 하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원래부터 술과 흡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OST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드라마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OST를 굉장히 많이 참여해가지고 실제로 앨범이 몇 개 될 것 같아요? 몇 개요? 네. 몇 개라고 찍어요? 여태까지 이거 OST 포함해서 한 몇 개 정도 냈을 것 같아요? 한 10개는 넘을 것 같은데요? 10개? 본인 앨범이 20개 되나요? 20개? 132개입니다. 아, 엄청 했네. 앨범이. 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네. 네. 아이리스에서 또 히트쳤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OST를 엄청 많이 참여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OST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돈 되면 다 아는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재물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은 사주고요.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 돈은 버는 사주예요. 네. 뭐 백지영 사주에서는 유독 남자 문제 때문에 귀찮은 거지 문제가 있고 그거 외적으로는 저는 사실 괜찮은 사주라고 보여지긴 해요. 또 일부 부분에서는 재물적인 면에서는. 근데 남자는 참 골치 아픈 유형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1월에 정석원이랑 열애설이 이제 발표됐어요. 그리고 한 2년 반 정도 사귀다가 2013년 6월 2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 정혜대원 때 대원 바뀔 때 결혼했네요. 네. 그때 결혼을 해서 사주 보고 결혼했나? 근데 그 전에도 그 비디오 사건 있을 때도 애인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때 인터뷰에서 자기가 그 애인이 없었으면 굉장히 뭐 남자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더 힘들었을 텐데 그 애인이 굉장히 많이 힘이 돼줬다고 하더라고요. 탤런트였대요? 네. 누군진 얘기 안 해요? 얼굴만 알아요. 얼굴만? 네. 그래서 헤어졌는데도 그때 인터뷰할 때도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한테 굉장히 감사한다 그렇게 했었어요. 방송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남자인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를 계속 거부감이 있듯이 안 만나는 유형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백지영이 제 생각에는 고르는 남자의 기준이 좀 몸도 좋고 그건 버릴 수 없나 봐. 어리고 네. 약간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순진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야근 유형 말고 네.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되게 애매하긴 해요. 네. 내가 백지영이면 정석원이랑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왜요? 저는 되게 어려운 문제다. 좀 보이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또 별로예요. 한번 그런 상처도 입었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이 만약에 뭐 30이다라고 했을 때 한 뭐 36, 7이다 남자가 그러면 더 많이 알거든요. 더 좀 똑똑한 건 사실이야. 그러다 남자가. 보니까 어떻게든 좀 그거에 대한 겁을 났을 수도 있죠. 백지영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히려 젊은 여성분들은 또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 분들은 반대로 그 부분이 좋아서 똑똑하거나 약간 야근 부분이 좋아서 뭐 결혼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 사주의 문제죠. 근데 백지영 사주는 남자한테 기대는 사주는 아니에요. 기댈 수 없어요.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럴 거면 연하를 만나는 게 괜찮았다라는 생각도 하죠, 솔직히. 네. 그때 결과는 보이잖아요. 결과요? 결과가 뭐 중요한가요? 근데 설령 그럼 다른 사람 만났다고 해서 또 좋았을 맞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네. 그게 좀 그렇죠. 역시 인간이란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또 정석원의 문제니까 또 일부 좀 그렇죠. 그래서 결혼한 뒤에 뭐 자녀도 갖고 네. 이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속도 위반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4개월 정도 있다 유산이 됐어요. 그 아이가. 맞아, 그 얘기. 네, 유산이 돼가지고 좀 마음에 상처가 되게 심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상심도 되게 심하고. 아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또 있어요? 사건 있죠. 백지영 사건이 많았어요, 실제로. 음주도 한번 걸리지 않았어요? 네, 2002년 2월 25일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 입건이 됐었어요. 약간 이 밤무대 나이트클럽 공연을 하다가 뭐 차가 좀 비싼 차를 샀나봐요. BMW 좋은 차를 샀는데 뭐 놔두고 오기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전에 더 큰 사고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억도 약간 안 나요. 묻혔어요. 왜 그럴까? 동정 여론도 있고 네. 아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랬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그렇죠. 실제 밤무대도 굉장히 많이 뛰었을 그랬겠죠. 거예요. 네. 지금도 열심히 하겠죠. 노래도 약간 밤무대풍 노래도 그렇죠. 많고 막 그러니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사건이? 사건이요? 콘서트 때 되게 지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백지영이 그래서 뭐 관객들이 굉장히 항의했는데 그럼 환불하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대처했대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왜 그래서 그래? 그런 것도 논란이 있었고 원래는 뭐 몸이 아파서 늦었다고 했는데 근데 바로 그 콘서트 끝나고 근데 시상식은 또 갔대요. 공중파 시상식. 그러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그러게요. 하더라고요. 그런 왜 걸로. 그랬어? 근데 그럴만해요 이사주가. 실제로 이기적이라는 건가요? 감정적이죠.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백지영이 실제로 뭐 이거 뭐죠? 기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금전적인 기부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기본 사람이 갖춰야 될 도덕성이나 예의랑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게 하자가 부족하다. 있죠. 예. 왜냐면 식상적인 부분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 그런 좀 아픈 상처가 있어도 원래 사람은 금방 잊어요. 예. 다시 복귀가 해준 거를 팬이 도와줘서 고맙게 한 생각해야 건데. 되는데 예. 그렇지 않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거 근데 백지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물론 이사주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근데 병자 병호가 좀 성향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뭐가요? 그런 자기 좀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착하다고 보여지는 이미지의 사주는 아니에요. 예의 바르거나. 전형적인 화일관이잖아요. 보는과 촬영이 네. 다. 백지영 보면 좀 진하게 생기잖아요. 약간. 근데 얼굴도 화면빨도 그래도 지금 왜 이렇게 성형을 너무 많이 성형 많이 해서 이상해. 그런 거지. 원래는 화면빨도 잘 받는 얼굴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억 남는데 그 음악 진짜 라이브로 봤었어요. 음악 방송이었는데 대시를 불렀거든요. 그때 네. 백지영이 1위 후보였어요. 춤추면서 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못한 거야. 라이브를 정말로요. 아예. 그래서 백지영이 상 받고 나서 바로 얘기했어요. 방송에 라이브 뮤직뱅크 같은 거에서 얘기해서 네. 라이브 너무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럴 정도로 쿨한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또 자기가 스스로 또 그렇게 좀 바로 또 확실히 식상은 반성이 참 빨라. 정말로 확실히 식상적 느낌이에요. 그런 성향이. 내가 노래를 했는데 너무 못했어. 그래서 바로 잘못했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성격들이 아까 말한 뭐 비디오나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건들도 그냥 좀 넘어가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는 더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넘어갈 수 있죠. 네. 왜냐면 확실히 식상은 그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병호일주에 이제 진월식상이잖아요. 네. 진토가 연지 월지에 있는 강력한 식상의 느낌이기 때문에 관을 잘 이겨낸다라고 봐야죠. 관을 이겨낸다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도 많이 쓰여요. 무대에서 떨지 않는 능력도 주고요. 나의 압박감을 이겨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압박감을. 근데 임진일주들은 정신적인 압박감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에 속하잖아요. 그걸 아무리 깨기가. 저희 인월이라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예. 맞아요. 극당하고 있는 인월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예. 저 같았으면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오히려 N님은 경인월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오히려 식상이 더 극받고 있으니까. 좀 스스로의 멘탈을 좀 이겨내려면 일부 식상도 필요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식상이 근데 오히려 너무 많아지면요. 멘탈이 더 약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일주도 중요해요. 이 백정은 병호일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내귀의 캔디가 2009년 9월에 되게 인기가 많았죠. 전 사실 이 노래도 별로였는데 꽤 인기가 많았어요. 퍼포먼스가 좋았죠. 노래. 태견이 그때 인기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잘 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패러디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랬죠. 맞아요. 퍼포먼스가 좋은 노래였죠. 그 다음에 우리 정석원 사주 한번 볼까요? 네, 결혼을 했으니까. 궁금해요. 네. 정석원 사주 본원이 을축년 신사월 을묘일주고요. 차력법이 을축년 이모월 개묘일주입니다. 사주가 그렇게 막 썩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엄청 좋은 사주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지하게 나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때 예전에 풀었을 때 사건이 있을 거다. 이 대운 34대운 정축대운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대운에 딱 진짜 대운 딱 떨어지자마자 제가 정확히 나이까지 찍어가지고 전혀 모르겠나요? 마약 사건에 왜 식상이 들어오고요. 기본적인 이 사주 본원 자체도 상관경관 유형이에요. 똑같아 신사월 그래서 상관경관 유형인데 식상과 축토 이 관의 무덤이 더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관을 깨는 구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관과 너무 친하지 않은 사주 유형이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유혹이나 음주운전의 유혹이나 마약의 유혹이나 그런 게 왔을 때 좀 서슴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작은 일들 있잖아요. 네. 범죄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도덕적인 문제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이겨내는 사주인데 솔직히 마약하고 빼박으로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마약 범죄는 실제로 되게 이겨내기 힘든, 개인이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이긴 사람은 박봄. 박봄. 예. 강용석도, 야,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박봄이 마약을, 어쨌든 해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난 거는, 그러니까 마약 사건은, 개인의 사주로도 어떻게 깨기 힘든 유형이거든요, 식상이. 그러니까 식상이 있으면 좋은 게 관도 깨요. 그 얘기는 승소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빼박인 범죄 같은 거는 더 크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진짜 마약을 했다 그러면은 더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석원이 호주에서 마약하고 걸렸잖아요. 네. 공항에 들어오면서 체포가 됐다는데 네. 어떻게 알았지? 누가 찔렀죠. 그렇죠.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누가 찌른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호주에서 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걸 걸려? 그러니까 누가 찔렀다는 얘기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쵸. 누구를 찌른 거죠.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야. 네. 아니면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게 흔하대요. 외국에선 마약하는 게. 그게 제가 어떤 범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흔해서. 그리고 여자 문제도 여자끼리 마약으로 무슨 파티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사주는 조금 의심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이 사주로 봐서요? 네. 차력법의 개묘일주 이모월이면 여자 문제도 있는 사주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정석은 전 되게 잘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죠? 잘생겼죠. 되게 잘생기지 않았나요? 네. 미남형이죠, 당연히. 근데 징그럽게 왜 연기 연습을 안 하는 걸까?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건가?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요? 마누라 돈 잘 벌겠다.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잘하겠다는 그런 야망이 좀 덜한 거 아니에요? 사람 심리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야망이 부족한 사주기도 해요. 네. 일단 여자가 이렇게 능력 있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좀 많이 놀잖아요. 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고 이렇게 생기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가만히 안 놔두니까. 네, 자기가 솔직히 정석원 같이 잘생기고 몸도 좋고 이러면요, 제가 그 일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자들이 가만히 안 냅둬요. 왜요? 일반인들 중에는 그래도 뭐. 네? 그래도 뭐 왜. 일반인이 이렇게 생기면 더 가만히 안 냅둬요. 예, 연예인이니까 오히려 그게 죽은 거지, 폼이. 일반인이 이러면요, 가만히 안 있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죠. 타고난 얼굴에, 뭐, 몸이야 운동했지만, 솔직히 타고난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여자들이 좋아해주고, 항상 여자들이 먼저 대시하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 그러면, 누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호주에 놀러 간 거지. 예. 그 클럽에 놀러 가다가 걸린 거지.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도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맞아요. 난 쉬고 싶은데 못 쉬고 있잖아. 저도 엄청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저도 열심히 안 살겠다. 능력 있는 마누라를 만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정석원 욕할 게 아니야. 다들 부러운 거야. 부러운 거야,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렇다고 봐, 솔직히.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능력 있으면 또 여자는 또 편하죠. 그렇게 더 예쁘면 노력 안 한다는 게, 그렇다고 뭐 외모가 떨어진다고 더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상관없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확실히 노력해야겠다는 감정 부분이 상쇄될 것 같아요, 솔직히.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타고남에서 갖춘 게 너무 많아지면은, 그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나고 많이 갖추고 사주까지 좋으면야, 그러면 무조건 더 노력을 해요. 근데 타고난 게 많이 갖췄는데 사주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가 좀 그래요. 네. 독종 같은 끼가 없어요, 이 사주는 아예. 그게 되게, 백지영 입장에서는 되게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저렇게 허우대 멀쩡하고, 내가 돈도 다 대주고 막 다 해주는데도 왜 저러고 있나. 왜냐면 백지영 사주가 엄청 잔소리하지, 가만히 내비두는 사주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더군다나 또 누나잖아. 네. 얼마나 잔소리하겠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9살 차이에. 누나 아니라도 엄청 잔소리해요, 여자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석원 입장에서는, 시끄러운데 나가서 놀지, 뭐. 맞아, 아우. 그건 내가 보기엔 눈에 보이잖아, 다. 그쵸.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 놀고, 왜냐면 주변에 이제 백지영 친구들이 소문나니까. 많겠고. 네, 소문나니까. 네, 호주 갔겠죠. 아무튼, 네. 저 정석원 이해. 정석원은 그러면 네. 재기하기 힘든가요? 재기가 아니라 원래도 안 떴는데. 재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뜨던 사람이 안 됐으면 이걸 재기라고 표현하지만. 마누라 돈 잘 버는데 뭘 하고 열심히 해. 그거보다는 이제 이혼을 안 당하기에 이제 급급하게 노력을 해야죠. 이제 재기는 둘째 치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동상이몽 있잖아요. 네. TV. 거기 백지영이 나왔는데. 봤어요, 저도. 추자연이 막 알콩달콩 사는 거 보고, 얼마나 갈 것 같냐고, 저게. 맞아요. 딱 대놓고 그냥 얘기하대. 엄청 질투하면서. 그쵸. 백지영이,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구설수에 올랐죠. 예. 그랬어요. 그리고 정석원 일이 얼마 안 있어 터졌거든요. 네.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지영이 그렇게 동상이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죠. 애기는 눈으로 본다고 그랬나? 맞아. 정석원이 애기를 안 본다고. 애기를 눈으로 본다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원도 이해가 가는데 나는 오히려 백지영이 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왜요? 아니 난 남자니까 정성원이 그렇게 사는 거는 이해가 가. 근데 네. 백지영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백지영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는 둘 다 이해가 됩니다. 둘 다. 사주를 보니까 둘 다 이해가 가요. 백지영이 정석원을 결혼한 거는 어찌됐든 더 기대를 하면 안 돼. 정석원한테는요. 그렇지. 네. 기대를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꽃으로 생각하고 앉혀놓은 거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장식품?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 결혼해서면 그렇게 안 되죠.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 있으니까. 살다 보면 또 아쉬워지지. 예, 그러니까 그게 그나마 백지영이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나이 차이가 아래로 났으니까 그나마 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백지영은 결혼했는데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다던가 그랬으면 오히려 더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석원이 능력이 있고 인기가 많았으면은 이혼을 했을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정석원이 더 아래로 떨어진 게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근데 백지영이 이제 딸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등려를 했는데 그 백지영 딸 사주를 한번 보면은 왜 안 했는지도 얼추 나와요. 딸 사주가 정유년 을사월 기유일주의 새벽이래요. 그래서 병인시를 놓고 봤고요. 차력법이 정유년 병오월 갑술일주의 병인시로 놓고 봤어요. 실제 딸 사주도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 백지영 딸은 엄마를 능가합니다. 네, 능가하고요. 기유. 네, 근데 사주에서 부모의 이혼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확 일부 떨어진 건 맞아요. 제가 이제 방송 예전에 3년 전에 했을 때는 당연히 딸을 안 낳았으니까 그때는 뭔가 더 나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운이 좋게도 딸 사주에서는 이혼이 안 나온 게 그나마 나아진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도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확실히 쭉 떨어진 건 맞아요. 만약에 딸 사주에서 부모님 이혼이 표현됐으면은 백방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그거 없다라는 게 그나마 상쇄시킨 건데 그래도 장담은 못해요. 왜냐면 둘째는 뭐 안 갔겠지? 혹시라도 둘째 안 간다고 하면은 뭐 진짜 너무 큰 사고 정석원이 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뭐 바람만 안 피면 됩니다. 정석원이. 근데 안 필 수 있나? 사실은 걸리지 않았어요. 좋겠는데. 네.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뭐. 그쵸. 근데 딸 사주도 남자 부분이 되게 나쁘게 돼 있어요. 네. 차력법 보면은 갑술일주에 정유년 병오월이면 장난 아닌 겁니다. 네. 엄청 기가 세가지고요. 이거는 백지영이 자녀 교육 진짜 잘못 시키는 거라고 봐요. 분명히 자녀 사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의 특징이 백지영이 남편을 대하는 자세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대하는 자세에서 그게 딸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딸이 뭐 더 크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 시대상을 모르지만 좀 이혼수는 조금 많이 있다. 지켜봐야 돼요. 사주는 어떤가라고 하면 사주는 사실 괜찮은 사주예요. 백지영 딸 사주는 또 부모에 비해서 네, 개인 능력도 좋고요. 실제 아이 사주는 좋은 편에 속해요. 유독 약점이 남자랑 직장 문제, 배우자 이런 거지. 저는 실제 연예인도 할 수 있는 유형에 속한다고 봐요. 이 정도면. 근데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연예인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백지영 같은 이미지의 연예인이 되는 거죠. 약간 센 느낌의. 네. 저는 가수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사귀었던 사람 중에 조재진이 있어요. 축구선수. 옛날에 열애설도 크게 났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재진 누군지 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축구선수. 네, 거의 다 잘생긴 사람하고 사귀었다. 정석원이랑 비슷할 정도입니다. 외모 수준은. 네, 되게 잘생겼었어요. 사주 본원이 신유년 을미월 무자일주고요. 차력법이 신유년 병신월 무오일주. 사주만 봐도 되게 잘생겼어요. 네, 사주도 좋고. 근데 축구 선수로 어느 정도 이름이 조금 나올만 했을 때 일찍 은퇴했어요. 부상 때문에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주도 좀 그렇게 축구 선수를 오래 할 유형의 사주는 아니에요. 몸이 내구성이 강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는 그런 유형은 아니라고 보죠. 제 생각에는 적당히 하다가 뭐 지도자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커리어를 너무 못 쌓아가지고 그런 것도. 그래도 국가대표도 했었잖아요, 주재진. 한때 이동국과 쌍벽을 이루는 스트라이커도. 딱 거기까지였잖아요. 네. 그게 되게 애매한 커리어까지 가가지고 아쉬웠어요. 네. 근데 솔직히 얼굴빨이었어. 솔직히 조재진은 뭐 월드컵에 나간 것도 아니고. 네. 얘 내인 누군지 알았다. 조동혁 맞아요. 조동혁도 사귀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상을 좋아해요. 그 좀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구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근데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잘생긴 남자를 다 좋아하죠. 근데 사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건. 아니 백지영의 어떤 적극적인 외모를 성격 많이 때문에 봐요.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남자를 잘 사귀네. 조재진이 조동혁이랑 닮았어요. 축구 선수 조재진이.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 느낌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근데 백지영 사주면요, 자기가 대시하면 웬만하면 다 사겨요. 남자들이. 관을 다룰 줄 아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 사주만 봐도 외모가 괜찮거든요. 백지영 사주만 봐도 몸매도 좋은 사주에 어떤 남자가 마다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백지영이 그닥 파란만장했던 것 같지는 않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열해서 그러지 파란만장한 겁니다. 이제. 아니, 물론 자기는 좀 힘들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 평균 이상에서 이렇게 그 전에 한 거잖아요. 에디트 피아프나 이런 사람을 봐서 그러지. 백지영 정도면 저는 네. 뭐 기본적으로 중상 이상이잖아요. 따지고. 그에 비해서 얻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러지 등락은 많았다고 보죠. 가슴 아리도 그럼요. 많이 하고. 네.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 자유님 백지영 같은 삶을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보통 사람은 뭐 그 정도도 못 하는데 뭐 한번 구설수 한번 올랐다고 뭐 그 정도 갖고. 저는 차라리 그냥 안 먹고 안 입고 평범한 삶을 택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내 남편이 또 그렇게 마약하고 딸도 어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막 남한테 알려졌다는 것도. 근데 백지영도 이제 아픔이 있으니까 서로 그거를 좀 그냥 넘어가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그러면 좋겠는데 정석원이 또 사고를 안 칠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난 칠 거라고 봐. 예, 저도 여자 문제는 칠 거라고 보거든요. 정석원 사주가. 사주도 뭐 이렇게 약한 사주도 아니고 고집이 세 보여서 예, 칠 거라고 봐.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만약에 남자 사주가 더 포부가 있고 뭐 더 성공해야겠다는 욕심이 있고 이러면 사고를 안 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족해버리면은 이미 다 이룬 거 아닌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외모 좋고 솔직히 백지영이 나이 차이 많이 나서 좀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싶고 자기는 이랬을 때는 당연히 좀 충분히 그렇죠. 아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예. 돈도 많고 사실 정석원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백지영이 더 잘 되려면 남편을 스타로 키워줘야 돼요. 좀 더. 그래서 계속 일하게 만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아주 스타는 당연히, 아주 스타는 당연히 될 사주가 아니니까 그것까지가 아니라 진짜 자유님 말대로 그냥 다른 생각 못하게 계속 일만 시켜야 돼. 예, 적당히 이제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얼굴 정도는 좀 나오고 그런 식으로까지는 계속 해줘야지 얼굴이 알려지고 막 그러면은 좀 바람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결혼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요, 대안이 없다고 봐요, 저는. 잘못된 결혼이라고 제가 섣불리 말을 안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다른 그러니까 대안이 내가 처음에 있어요.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네. 아마 미래가 보이는데, 네. 그 결혼을 잘했을까라고 제가 얘기한 게 그러면 이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아니, 그건 또 딴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는 거지, 백정 입장에서는. 딴 남자가 괜찮을 리가 없으니까, 제가 봐서 별로. 정석원이 최상이었다? 최선이었다? 와, 정석원도 여기서 최선이라고 표현했다니, 아니, 정석원. 최선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정석원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최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차선? 그쵸. 네. 그리고 받아들여야죠. 네, 맞아요. 애기도 그냥 있고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이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상쇄됐다. 이걸 다행으로 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좀 네. 가정교육을 잘 시키고. 누구를 가정교육? 자녀를? 딸을. 저는 정석원 가정교육을. 그리고 남편. 이미 사주에 정해져 있는데 뭘 시켜. 급할 자대로 살아야지. 그래,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죠. 백지영 씨랑 정석원 씨는 반드시 상담을 오시기 바라죠. 네.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와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 네. 이게 백지영 씨가 자연분만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태기를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전혀. 그러니까 사주에 그대로 드러나요. 다행히 굉장히 건강하네요. 예, 이혼 이런 거는 안 나왔지만, 아이의 성격적인 부분, 이런 거는 확실히 정제돼 있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백지영 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일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는 안 가게. 그거를 잘 해야 되죠.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죠. 백지영 씨는. 예, 아직도 뭐 내노를 하는 솔로 여가수 중에는 그럼요. 하나죠. 예, 아직도 OST는 계속하고 인기도 계속 얻고 있고 그렇게 가니까요. 그 기왕 봐주는 김에 그 백지영 대운을 좀 봐주세요. 백지영 씨 대운 앞으로 볼까요? 백지영의 그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좋은 대운으로 흐르지 않아요. 예. 백지영 진짜 전화 옵니다. 좀 좋게 봐주세요. 전화해 주셔야 돼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는데 뭐. 예. 병술대운, 을류대운이네요. 병술대운 아주 좋죠. 예, 을류대운도 그렇고. 좀 속 썩는 일 많이 생기겠네요. 앞으로도. 예. 이 속 썩는 일이 계속 생길 때마다 계속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도 사주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예. 이렇게 속 썩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게 빨리 은퇴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또. 빨리 집에서 놀 사주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적당히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좀 쉬고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좀 일찍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겠죠. 예.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 성격이지. 예. 그러려면은 이사주는요, 자녀를 더 많이 낳았어야 돼요. 자녀를 한 셋 정도 낳으면, 둘 이상 낳으면 더 바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이제 본업도 좀 쉬면서 이제는 조금 만족하시고, 그러면서 좀 자녀한테 집중하고, 좀 배우자를 오히려 더 밀어주면서, 서포트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가 바빠버리니까, 정석원이 뭐 호주 가서 노는 것도 이제 그렇게 놀지 잘 캐치를 못했겠죠. 근데 좀 어느 정도는 좀 아직 정석원이 스타도 아니고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인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지영 씨는 차태현 씨와 생년월일이 똑같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되게 다르죠. 네, 엄청 다르죠. 네, 달라요. 이미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가 되게 커서 그래요. 실제로. 만약에 보통 사람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삶이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크지 않잖아요. 삶의 패턴이나 이런 모습이. 네. 근데 연예인의 삶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삶이 되게 크게 나타나요. 방향성도 완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 남자가 훨씬 나아요. 이사주는. 대운만 다르죠. 그러니까 남녀니까. 대운이 다르죠. 네, 그리고 대운의- 씨는 또 다를 거예요. 씨는 제가 다르고.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도 차이가 있을 수 대운이 있죠. 좋았네요. 남자가요? 네. 그쵸. 네. 차태현이 대운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차태현은 이제 조금 많이 기울어져 갔잖아요. 잠깐. 근데 뭐 신과 함께 때문에 다시 네.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거? 센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전혀 차태현 아니죠. 씨가. 예. 굉장히 가정적이고 모범적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차태현 씨 차력벌 병호일주잖아요. 네. 차태현 씨랑 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혁. 본원 병호잖아요. 네네. 이렇게 서로 크로스되어 있는 사람끼리 좋은 친구도 돼 있고 이래서 차태현 씨가 그나마 안정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차태현 씨도 마냥 뭐 부드러운 유형의 성향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원래 성격은? 예. 그래도 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사주가 근데 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는 있어요. 자녀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로 가면 또 다릅니다. 이 관을 깨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관을 깬다는 의미가 남자한테는 자녀를 되게 강하게 돌본다는 의미가 돼요. 그 이미지는 우리가 좋게 보잖아요. 그쵸? 그렇죠. 애한테 막 간섭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남자 가정적이고 막 어버 키우면 그렇게 보지만 반대로 백지영이 정석원을 그렇게 대하고 정석원을 어버 키우면은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그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차태현은 첫사랑하고 결혼해서 네. 애도 셋이나 낳고 맞아요. 뭐 집에도 일찍 들어간다고 하고 애도 잘 돌본다고 하고 그런 이미지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차태현 씨는 아이를 빨리 가진 게 되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사주상에서 이 관을 극하는 모습이 오히려 아이한테 많이 집중을 하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아진 모습도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보는 병자일주 분들이 원래 가정적이에요. 완전 외모 자체도 좀 병자일주 같이 생겼어요. 차태현 씨가. 그런 얼굴이 병자일주 네, 같은 맞아요. 얼굴이군요. 네. 그렇게 생긴 게 병자일주입니다. 뭐 이렇게 백지영 씨 인생을 한번
한번 엿봐봤습니다. 네. 네. 좋은 우리가 얘기... 보기엔 심란하지만. 심란해요? 네, 전 심란한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많이 다 넘어섰다고 봐요. 네. 예, 힘든 거 많이 넘어섰지만 아직은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많이 남아있어요. 그냥 캔디처럼 살아야 되겠네요. 캔디처럼 자기 자신을 좀 다스리는 법을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잘할 거예요. 많은 사건들을 겪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래도 완전히 연예계 생활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 사건 내에서도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돈 문제도 이사주는 항상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 오늘의 백지영 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어때요? 좀 재밌었나요? 전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다음은 M님의 주제인데 네. 생각해놓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 지금 이 생각 저 생각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여자분을 하셔서 내가 남자를 할까 생각하고. 남자 하면 되죠. 네, 누구 말씀은 다음에? 네,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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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